우리는 평균대 위를 걸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안정하고 혹시 여기서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합니다. 하지만 평균대에서 내려와도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내려오는 편이 더 안정되고 안심이 됩니다. 내려오면 그곳에는 더 많은 길과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결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면 거기서부터는 나만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길이 생기지요. 누군가가 지나간 길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편이 경쟁이 없어서 더 편합니다.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둘로 분류하면 괜찮은 사람과 괜찮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괜찮다는 것을 알고 모르는 차이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괜찮을 때도 있는가 하면 괜찮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 인생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괜찮다는 것을 모른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잘 굴러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괜찮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이 점에 대해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나 자신이 지금 이 상태로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와 내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 상대방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2장에서는 착각을 버리는 것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착각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세상의 법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 언급되는 이야기는 쉽게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장을 이해하면 괜찮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100% 분명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부록에서는 진동수에 대해 설명합니다.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자신의 진동수를 높이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극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이 깨달음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마음에 닿길 바랍니다. 사이토 히토리.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일은 바로 나 자신을 괜찮다고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불행한 일은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도 없는 것이지요. 원래부터 사람은 모두 괜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신은 학교 성적이 나쁜 사람이든 운동회에서 꼴찌를 한 사람이든 있는 그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주변에서 수학을 못하면 안 된다, 운동신경이 둔하다 등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자신이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만하게 굴지 않는 것이야말로 겸손입니다. 자신 없는 사람이 오만하게 굴지 않는 건 그저 비굴함이지요. 겸손하게 사는 사람과 비굴하게 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도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로 생각했든 누군가에 의해 그런 생각이 심어졌든 간에 괜찮지 않다고 생각해서 손해를 보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소바 가게에서 돈가스 덮밥 3개 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돈가스 덮밥이 3그릇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는 못 먹겠어요 라고 해도 당신이 주문한 음식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에 대한 값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하늘에 대고 나는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점점 괜찮지 않은 일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나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괜찮다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 역시 중요하지요.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나는 괜찮다고 느끼며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내 아이로 태어나서 고맙다고 느끼겠지요. 그런데도 이런 걸 못하면 안 된다, 저런 걸 못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자녀를 키우면 그 아이는 점점 자신과 자기 인생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에게 제일 먼저 전해야 할 것은 너는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 라는 마음입니다. 우선 나 자신이 괜찮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당신은 괜찮아요 라고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못하는 일이 있으면 남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다. 저는 잘 질리는 성격에 수다스럽기까지 한 대단한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중 하나가 한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글을 읽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글로 쓰려고 기억을 더듬어도 머릿속에서는 검은 점 정도로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에게도 결점이 있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른 사람도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못하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대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남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곧바로 수락하고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그 즉시 부탁합니다. 내가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 남에게 노력하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냥 내가 대신 해주면 될 일입니다. 저처럼 한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가르치고 제가 애써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재능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재능이라고 보지 않지요.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남들도 노력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또한 많은 사람이 자신이 못하는 일을 재능이 아니라 최대의 난점이나 결점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지요. 그런 건 극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복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니까요. 한자를 모르면 전자사전을 사면 되고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금방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주고 내가 못하는 일은 남에게 부탁하다 보면 나의 장점과 다른 사람의 장점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지요. 결점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보세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건 사리사욕이 부족해서다. 우리가 괜찮다고 여길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스스로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착각하거나 누군가가 괜찮지 않다는 잘못된 생각과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착각 중에 사리사욕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대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이 사리사욕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물론 사리사욕을 갖지 않아야 잘 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위급 관료나 공무원들의 일은 공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모두의 돈과 생활을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장사나 사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목적, 욕망들을 이루어내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좀 더 큰 성공을 거머쥐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으면 자연히 세상과 모두를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런 걸 처음부터 사리사욕이라고 억누르면 최선을 다할 수도 없고 중요한 힘도 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옷을 많이 사고 싶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싶다, 좀 더 인기를 얻고 싶다 등등 나만의 사리사욕을 불태워도 된답니다. 그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면 저절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오게 되니까요. 만사를 사리사욕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욕망을 드러내거나 돈을 버는 것에 죄책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는 고객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이 많이 팔리면 당연히 좋지요. 많은 사람이 기뻐하니까 많이 팔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을 많이 팔면 돈을 벌게 됩니다. 그 돈으로 직원도 채용할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지요.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모두 나쁜 사람들이라며 제멋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사악한 부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리사욕을 위해서 상대나 주변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건 좋지 않은 일이지만 사리사욕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많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복이나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가 잘 통합되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욕망을 마음껏 활용하세요. 큰 성공을 바라면 자연히 주변과 사람과 세상을 위해 움직일 줄 알게 되니까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까지 고민하면 몸만 상한다.
고민이나 걱정이 있을 땐 쉽게 괜찮다고 생각하기 어렵겠지요. 그럴 때는 우선 그 고민과 걱정거리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행동해 봅시다. 만약 경제적인 불안이 있다면 조금씩 저축을 해본다거나,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되겠지요. 몇몇 사람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걱정하기도 하는데, 이런 태도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어떤 자동차든 공회전을 너무 많이 하면 망가집니다. 차에 부하가 걸린 상태라면 괜찮겠지만, 아무 부하가 걸리지도 않는 채로 엑셀을 계속 밟아대면 엔진이 망가지고 말아요. 예를 들어 2톤짜리 짐을 실을 수 있는 차에 4톤짜리 짐을 실었더라도 못 움직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부하도 걸리지 않는 상태, 즉 자동차 기어가 중림에 놓인 상태에서 엑셀을 밟아대기만 하면 엔진이 망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상상하고 고민하는 것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눈앞에 레몬 조각이 잔뜩 쌓여 있고 그걸 하나씩 먹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가요? 실제로 레몬을 먹지도 않았는데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지요. 다시 말하면 생각은 반드시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불안해하면 몸에는 교감신경 작용을 높이는 호르몬이 뇌 속에서 분비되어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신체의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동시에 근육도 경직돼서 혈류도 원활히 흐르지 않게 됩니다. 혈액은 몸 안 곳곳에 영양을 공급하고 동시에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경직되면 혈액이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약한 곳에 독이 쌓이고 그것이 결국 병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옛날 전쟁에서 극심한 추위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며 적군과 고전해도 병사들 대다수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병을 앓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몸은 튼튼히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느라 몸에 계속 부담을 주면 그 사람의 몸은 결국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력을 조금 더 좋은 곳에 쓰세요. 자신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깨달음이란 차이를 만드는 것. 사람이 고민하고 걱정해서 불안감을 가지는 것 역시 한 가지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이나 걱정, 불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처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고 대처할 수 없는 고민이나 걱정이라면 아예 손에서 놔버리세요. 그러면 어느새 걱정이나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심성의껏 하면 주변 사람이나 시간과 운이 저절로 내 편이 되어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실제로 1년 전에 끙끙 앓았던 고민이나 걱정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고민이나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걸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런 차이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도 사람이고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 건 각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과제에 차이가 있어도 영혼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일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노력이나 모습, 피부색, 언어 등과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영혼과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자리 미라클 북글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사이토 히토리 님의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사이토 히토리 님의 책을 무척 좋아하고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어요. 제 채널에서도 돈의 진리, 상위 1% 부자의 통찰력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독자들이 좋아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과 부자에 관련된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들은 다른 작가들과의 관점이 조금은 색다르고 기발합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바로 진동수입니다.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고 늘 나의 진동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마음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위해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도 분명 느끼실 겁니다. 내 인생을 100%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법칙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